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현대모비스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급히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 흐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대모비스 어떤 기업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받쳐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가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모듈이나 제동, 배터리 시스템, 구동 모터 같은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캡티브 마켓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사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 플랫폼의 공급자다라고 좀 체질을 바꿨다 볼 수 있겠는데요. 매출의 안정성을 담보하던 기존의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이에 그 위에 로보틱스라는 신성장 엔진을 얹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핵심 계열사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기술 협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상향의 배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현대모비스의 적정 시가총액을 무려 82조 원 수준으로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본다면 무려 49%가 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기존의 차량 부품 사업에서의 가치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이 부분에서의 가치를 메리츠 증권에서는 52조 6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에비타에 글로벌 피어그룹의 평균 밸류를 적용한 뒤에 오히려 50%의 프리미엄 할증을 더한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종속적인 부품사는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향후의 로봇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리서치 비용, 그리고 공장 설립 자금을 외부 차입 없이 도달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재원 역할을 이 AS 사업과 모듈 사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가치 할증이 타당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사업 쪽인데요. 아틀라스에 탑재가 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사업의 미래 가치를 24조 9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8년의 예상 기업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가중 평균 자본 비용 8.7%를 적용해서 할인했던 보수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25조 원에 육박하는 새로운 엔진이 공식적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요, 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끌어쓴 돈의 대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 자본을 썼다면 주주에게 돌려줘야 될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중 평균 자본은 시장에서 할인율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가치에서 현재 시점을 크게 개선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로봇 신사업을 평가할 때 10에서 12% 정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요. 현대모비스라서 또 아틀라스여서 8.7%밖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신사업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정받는 이유가 있겠죠. 기술력을 다음 화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바디 액추에이터 부분이 바로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액추에이터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구동 장치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고 뛰기 위해서는 모터나 감속기, 제어기가 일체화된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로봇 제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하드웨어 부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모비스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틀라스에는 총 31개의 바디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됩니다. 이 31개 핵심 바디 액추에이터 설계 또 제조 기술을 현대모비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 개발한 액추에이터를 아틀라스의 실제 글로벌 대량 양산형 모델의 표준 부품으로 탑재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계약까지 이미 최종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선 대량 양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짜 시장에 팔리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는 미국 현지에 대량 양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8년까지 1차 생산 목표로 총 35만 개의 바디 액추에이터를 달성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1,000대 분량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손동작까지 담당하는 핸드 액추에이터의 공동 개발, 또 기술 이관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로봇의 관절인 액추에이터를 넘어서서 센서, 또 제어기까지 이걸 모두 다 하나로 묶은 로보틱스 융합 시스템 패키지 공급망을 독점하는 역할을 현대 모비스가 수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든 로봇의 부품 어디로 팔리게 되는 걸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판매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그룹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세일즈 로드쇼를 전격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잠재 고객들에게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본격적인 글로벌 수주전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 메가 고객이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인데요. 이 구글 딥마인드의 AI 거대 행동 모델이라는 두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신체, 또 현대 모비스의 액추에이터 관절 기술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상용화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딥마인드 이외의 판매처는 어디일까요? 현대차 그룹은 구글 딥마인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 내에서 잠재 고객 확보에 집중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 공장의 복잡한 부품 서열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같은 대형 물류 창고 업체의 팔레트 제어, 또 이송 작업에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먼지 한 톨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죠. 이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작업에까지도 이 아틀라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산업군은 어디일까요? 식음료, 건설, 인프라 현장, 또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발전 업체까지도 조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업무들을 아틀라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확실한 B2B 수요를 공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수익성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지금 현대모비스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외부 조달 비용이 없는 극도의 고마진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직접 양산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 실적을 숫자로 예상해 보자면 28년에 미국에서 35만 개의 액추에이터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일 로봇 부품 사업에서만 예상되는 매출이 무려 5,250억 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예상 EBITDA가 1,575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마진율을 계산하자면 무려 30%에 육박하는 초고수익 사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라는 숫자가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해오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나 단순 모듈 조립 사업의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률은 통상적으로 3%에서 5% 안팎의 마진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사업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독점적인 하이테크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30%라는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부품 사업과 비교해 본다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로봇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 너무 과도한 가치 부여가 아닐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젠슨학 CEO가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의 폭발성을 이미 예고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현재 전 세계 누적 운행 중인 차량 대수의 16억 대에 최소 10배에 달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태동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체가 있는 기업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상장 업체들의 올해 평균 EV/EBITDA 멀티플은 무려 1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독자적인 기술 내재와 미국 현지의 대량 양산 능력, 또 구글 딥마인드와 현대차 그룹이라는 공급처 확보까지 3박자 실체를 모두 갖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이 제시한 90만 원이라는 목표가와 함께 높은 멀티플 적용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8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실적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기 더해서 센서, 뇌 역할을 하는 제어기까지 통합 공급하는 사업 영역의 확장이 가시화된다면 기업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두뇌를 가진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 실제를 확보한 만큼 하반기 로드쇼는 전 세계 B2B 시장에 현대모비스의 양산 능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어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종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어제 좀 밀렸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60만 3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행히 프리장에서는 1%가량 소폭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움직임까지도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